웹을 구성하는 이 요소는 딱 이거 세 가지예요. HTML, URL, HTTP.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 간에 이동이 가능한 문서를 만들고자 했던 그 이유,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인 거죠. 하나의 지식에서 다른 지식으로 넘나들 수 있는 페이지 간 이동이 가능한 문서를 표시할 수 있는 정의하는 언어를 우리가 HTML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 얘를 가지고 우리는 웹페이지의 구조를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URL을 통해서 그 문서들을 가리킬 수가 있는 거죠. 뭐 문서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뭐 이미지 아니면 동영상 이런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자원을 가리키는 문자를 우리가 URL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 웹 주소, 링크 이렇게 간단히 부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 HTML로 작성한 하이퍼텍스트를 URL로 넘나들면서 뭔가 우리가 화면에 렌더링이 돼서 보여지려면 그걸 다루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그거를 요청하고 응답받는 약속이 필요한 거죠. 그 약속이 바로 이제 HTTP인 거예요. 그래서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뭐예요? 하이퍼텍스트를 문서 간의 문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문서들을 전송하는 트랜스퍼가 여러분들 전송이라는 뜻이죠. 전송하는 그 규약을 우리가 HTTP라고 합니다. 이 안에서는 우리가 클라이언트 그리고 서버, 그러니까 컴퓨터와 컴퓨터예요.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요청하는 주체를 우리가 클라이언트라고 하고 자원을 요청하는 주체를 클라이언트. 그 요청에 대해서 응답하는 주체를 우리가 서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요청하는 걸 클라이언트, 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걸 서버라고 하죠.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요청과 응답을 주고받는 약속을 우리는 HTTP라고 불러요. 그러면 HTML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보면 여러분들이 배워왔죠? 직접 작성해보시고 브라우저에 띄워보고 했어요. 그래서 HTML을 간단하게 다시 보시면 기본 구조는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 사이에서 그 안에 사이에다가 내용을 작성을 하죠. 그래서 h1 태그의 시작 태그, 종료 태그 사이에 hello HTML이라고 작성을 하면 그걸 우리가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저 화면에 출력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성한 하나의 태그들은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의미에 따라서 얘가 제목인지 문단인지 링크인지 이미지인지 이런 것들을 화면에 표시를 브라우저가 렌더링을 해서 화면에 출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URL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HTTP, www 어떤 주소 작성하고 어떤 사이트에 계속 들어가다 보면 어떤 슬래시 해서 어떤 문서 구조 안에 더 들어가서 최종적인 파일에 도달을 하죠. 그래서 그 구조를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HTTP가 나오는 부분이 프로토콜을 지정하는 부분이 프로토콜에는 이 HTTP만 있는 게 아니라 HTTPS, 뭐 FTP 등등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부분은 프로토콜을 지정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www라고 나오는 부분은 호스트를 지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뭐 네이버닷컴 이렇게 나오는 부분을 우리는 도메인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도메인 주소 하나 이제 구입을 해서 내 IP에다가 그 도메인을 이제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경로부터 이제 나오는 콜론 뒤에 나오는 거는 포트 번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서버, DB 서버 연결할 때도 MySQL은 3306, 오라클은 1521 이렇게 해서 입력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JDBC에서 포트 번호 연결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포트 번호라고 하는 거는 그 PC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접속할 수 있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얘를 웹을 접속할 수 있는 통로가 있고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통로가 있고 이 통로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트 번호를 이렇게 또 작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슬래시가 들어가면 이 문서의 경로들을 작성을 해줍니다. 웹이라고 하는 폴더 구조 디렉터리의 그 밑에 index.html이라고 하는 파일에 접근을 합니다. 이 파일에 접근할 때 뒤에 이 물음표라고 하는 기호 다음에 나오는 문자열들을 우리는 쿼리 스트링이라고 부릅니다. 쿼리 스트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index.html이라고 하는 파일을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요청을 할 때 전달해주는 정보들을 우리가 쿼리 스트링이라고 해요. 쿼리 스트링에다가는 이렇게 매개 변수와 값을 짝을 이루어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이퀄 1 이렇게 하면 페이지 번호가 1페이지를 말하는 겁니다. 1페이지를 요청을 하고 있고 또 뒤에 앰퍼샌드가 나오죠.
앰퍼센드 다음에 키워드라고 하는 매개 변수 이름으로 뭐 http라고 하는 값을 또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페이지에서 http라고 하는 검색어를 포함하는 화면을 보여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건 이 서버로부터 자원을 받아올 통신 방식을 말하고 그 통신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HTTP, HTTPS, FTP, SMTP 뭐 등등 UDP 이런 것도 아시죠 여러분? UDP도 들어보셨죠?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스트라고 하는 건 네트워크 장치나 그 서버에 부여되는 고유한 이름을 호스트라고 하고 컴퓨터의 IP 주소를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영어 문자나 뭐 한글 문자로 만든 주소를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뭐 구글이라고 하는 메인 사이트에 접속을 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그 IP 주소, 그 서버의 IP 주소를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숫자를 외울 수는 없잖아요. IP 주소를 뭐 123.123.123.123 뭐 이런 식으로 쳐가지고 네이버는 123.5.0.75다 이렇게 외워가지고 네이버에 들어가면 엄청 힘들죠. 그래서 그거를 네이버닷컴이라고 하는 도메인으로 연결을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건 포트 번호죠. 그렇죠? IP 주소를 갖는 PC에 접속할 수 있는 이 통로를 우리가 포트 번호라고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HTTP는 80 포트를 갖고 있고 HTTPS는 443이라고 하는 포트 그리고 FTP는 뭐 21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DB 서버의 포트들 기본 포트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통신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이퍼텍스트를 정송하는 이 통신 규약을 우리가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하고 클라이언트 정보를 요청하는 서비스를 요청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클라이언트라고 부르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라고 보시면 돼요. 크롬, 인터넷 익스플로러, 엣지, 파이어폭스, 사파리 이런 것들이 이제 클라이언트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이 클라이언트에서 여러분들이 주소 표시줄에다가 www.naver.com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그게 이제 요청이 되는 거예요. 그 요청을 가지고 이제 서버에 요청 메시지를 전송을 하면 서버가 그 요청 메시지를 열어봐서 어떤 자원을 요청하는 메시지구나 라고 하는 걸 판독을 해요 이제. 그러면 네이버 메인 페이지를 요청했구나. 그래서 네이버 메인 페이지를 띄우기 위한 데이터들을 불러오고 그걸 이제 HTML 화면에다가 렌더링을 해서 클라이언트로 다시 응답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네이버 메인 페이지, main.html 아니면 index.html이 여러분들이 서버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는 결과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요청을 하고 또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서버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런 구조 안에서 우리가 통신을 하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 웹 표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이 HTML 볼 때도 잠시 봤었지만 보도록 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싶은 게 이거인 거예요. HTTP 이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어떤 약속을 가지고 정보를 요청하고 그리고 그 요청한 정보를 서버가 어떤 방식으로 응답을 하는지 그 HTTP 안에는 어떤 구조들이 있고 그 구조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통신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웹 개발을 갔을 때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게 HTML 문서구나 아니면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게 데이터베이스에 이 전달한 정보를 작성하도록 인서트를 하도록 하는 요청이구나 또 혹은 뭔가 이미지를 요청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HTTP를 이해를 해야 구분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URL을 통해서 서버에 요청을 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용자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컴퓨터 켜서 브라우저에다가 뭐라고 쳐요? www.naver.com 이렇게 딱 치면 클라이언트는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DNS라고 들어보셨나요? DNS 언제 막 컴퓨터 하다 보면 어디서 나오지 않나요? 고정 IP 등록해 보신 분. 고정 IP, 유동 IP 이런 거 등록할 때 DNS가 나오는데 DNS는 뭐냐면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렇게 문자로 된 네이버닷컴이라고 하는 거를 이 도메인 네임 서버의 시스템에 요청을 하게 되면 이 도메인하고 매핑이 되어 있는 IP 주소를 알려줘요. 그러면 이 도메인 네임 시스템으로부터 IP 주소를 받아오고 실제로는 그 IP 주소를 가지고 우리가 서버를 찾아가서
요청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럼 이제 요청을 하게 될 때 단순히 그냥 요청이 가는 게 아니라 이 브라우저가 요청 메시지를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 요청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인지가 들어가게 돼요. 그 요청하는 방식, 요청하는 주소가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죠. 뭐 112.xxx. 그리고 요청 방식이 들어가요. 그 안에 데이터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가 들어가요. 요청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어떤 문서를 요청하는 방식이 있고 또 뭔가 문서를 서버로 보내주는 방식도 있고 수정을 하는 방식도 있고 어떤 데이터를 삭제해달라고 하는 방식도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안에는 데이터를 요청하는 방식들이 같이 함께 정보가 담겨지고 또 그 외에 또 어떠한 또 정보들이 담기냐면 우리가 서버가 이 자원을 요청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자원을 막 내주면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러면은 이 요청 메시지 안에 어떤 정보들이 들어있어야겠어요? 서버가 이 요청하는 한테 자원을 보내주려면 데이터를 주려면 요청하는 사람이 허용된 IP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게 클라이언트의 IP 주소도 같이 들어갑니다. IP 주소도 들어가게 되고 이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운영 체제가 뭔지도 들어가고 어떤 브라우저에서 요청했는지 브라우저의 정보도 들어가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정보들이 메시지에 같이 담깁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 윈도우라는 운영 체제에서 크롬 브라우저로 어떤 IP로 이런 요청을 보냈구나 라고 하는 걸 메시지에 다 담게 돼요. 그 안에 이제 더 추가적인 어떤 내용들을 또 메시지에 담게 되는 거죠. 그래서 HTTP 메시지 규격에 따라서 주소, 요청 방식, 내용을 메시지에 담아서 서버로 보내게 되고 서버는 이제 이 메시지에 들어있는 뭐 IP 주소 그리고 요청 내용 이런 것들을 판독을 해서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또 가져오고 안에 로직들을 다 처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HTML에다가 만들어서 응답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서버는 이 요청한 자원이 뭔지를 뭐 데이터를 가져온 거다 하면은 데이터베이스한테 또 요청을 하는 거죠. 뭐 게시글 목록을 요청을 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보드 테이블에 있는 목록들을 조회를 해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조회해서 서버가 다시 받아오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서버로부터. 그럼 여기에 이제 뭐가 있어요? 게시글 목록들이 있는 거죠. 게시글 목록들을 데이터를 받아옵니다. 그럼 서버가 이제 이 목록을 그냥 바로 데이터를 넘겨줄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화면으로 보여줘야 된다. 라고 하면 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얘를 표시할 수 있는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언어에다가 데이터를 같이 매핑을 해주는 거죠. 렌더링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게시글 목록이 무슨 문서에 담겨요? HTML 문서에 같이 담기는 거죠. 이 HTML 문서를 최종적으로 서버가 응답 메시지에 같이 담아서 클라이언트한테 전송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우리가 그러면 항상 HTML이라고 하는 문서만 응답을 하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서버에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운로드 링크를 누르면 여러분들이 브라우저에서 다운로드가 되죠. 그렇죠? 그럼 걔는 파일 형식이 뭐예요? HTML 형식이 아니라 실제 그 파일인 거죠. 그렇죠? 그게 뭐 이미지일 수도 있는 거고 동영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 메시지도 생성이 되는데 이 응답 메시지 안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우리가 응답을 해주는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그 컨텐츠의 타입이 뭔지를 또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얘는 HTML이다. 얘는 뭐 JSON이라고 하는 데이터 형식이다. 얘는 이미지다. 얘는 그냥 일반 뭐 압축 파일이다. 그냥 프로그램 파일이다. 라고 하는 컨텐츠 타입이 타입도 들어가게 되고 상태 코드가 들어가게 돼요. 이럴 수도 있겠죠. 항상 클라이언트가 올바른 요청만 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얘가 서버가 제공해 줄 수 없는 그 주소를 요청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 페이지에서 뭐라고 떠요? not found라고 뜨죠. 요즘에는 이제 not found가 막 좀 그 not found 페이지도 잘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여러분들 뭐 not found 뭐 어쩌고 저쩌고 forbidden 이런 걸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컴퓨터 404 not found 에러가 나와요. 그래서 그 404라고 하는 게 응답 메시지의 상태 코드인 거예요.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 있죠.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상태 코드하고 이 응답해주는
이 컨텐츠의 타입이 뭔지 그리고 등등 그 외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응답 메시지에 담아서 응답을 해주게 돼요.